수술이라는 것이 절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굳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과연? 중재적 시술로다가 다 시도를 했고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한 거죠. 원장님 수술도 안 하시고 환자 한 분의 시간도 오래 쓰시고 돈은 못 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제가 레지던트 생활한 거는 96년부터 했고 2004년도에 펠로우 마치고 2005년도에 고대 구로병원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20년 교수 생활을 한 셈이죠. 저희 채널의 슬로건도 그렇지만 원장님 또 수술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수술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원장님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의뢰를 마땅히 하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중재적 시술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통증 전문이기 때문에 수술 외과의들의 접근 방법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수술 서전들의 생각은 어떤 병변이 있을 때 그쪽을 도려내서 정상으로 만든다라는 기본 컨셉이 강한 거고, 저희는 이제 많은 질환들이 퇴행성 변화로 유발되는 거니까 하루 이틀에 발생하는 사안도 아닌데 그걸 굳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의문이 이제 첫째고, 수술이라는 것이 절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퇴행성 변화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진행을 막고 현재의 증상을 갖다가 완화시켜줘서 일상생활을 수술적인 치료 없이 영위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닌가, 통증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전에 그냥 수술적인 치료로 했던 것들을 갖다가 중재적 시술로다가 다 시도를 했고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한 거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수술적인 치료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진짜 최악의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래도 나는 비수술로도 치료한 적이 있다.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최악인 케이스 한 분은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바로 응급수술을 하자고 결정이 나신 분이었는데 환자분 지인이 절대 수술하지 말고 일단 가봐라.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오셨어요. 원장님한테. 네.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병원 엘리베이터가 충분한 공간이 안 나와서 침대를 구겨 넣은 상태로 해서 환자를 보게 됐고, 그 환자는 정말 거동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오셔서 일단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응급으로다가 신경치료를 하고 통증이 완화된 이후에 2주에 걸쳐서 약물이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척추성형술을 마무리하고 증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1주나 2주 단위로 대여섯 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두 달 간격으로 몇 차례 오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치료가 종료된 환자가 있죠.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수술 않고 충분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약간 원장님이 이건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은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경우는 결국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신경과 연관된 부분의 질환들을 많이 보니까요. 척수 같으면 정말 디스크가 터졌거나 여러 상황에서 신경이 압박이 돼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불가역적인 변화가 초래될 만한 상황, 그럴 경우 외에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실제 제 경험으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시간을 좀 많이 쏟으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정확하게 환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환자의 병력만 청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서부터 영상학적인 검사, 모든 어떤 환자의 통증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가 총망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료를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그렇게 집중적이고 정밀하고 세세한 진료를 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장님, 수술도 안 하시고 환자 한 분의 시간도 오래 쓰시고 돈은 못 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개업을 했으니까 돈은 벌어야겠죠.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제 밑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두고 더 많은 환자를 보게 되면 돈도 벌리겠죠. 그렇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돈이지만 환자를 도와주면서 명예도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상이랄까,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돈도 벌겠죠. 워낙에 명의라고 또 이제 소문이 자자하게 나셨잖아요. 늘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말하셨다고 하는 카테터는 에피스틴 카테터라고 상품명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카테터인데, 병막의 공간이라고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병변으로다가 카테터를 거치시키는 게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막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카테터를 원하는 대로다가 보낼 수 있을까? 그 공간에 어느 정도 저항도 있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구상하다가 그러면은 속에 혈관 같은데 이제 가이드와이어가 들어있는 관을 갖다가 특수한 카테터를 보내서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는 차관을 받아서 가이드와이어를 카테터에 거치를 시켜서 그거를 앞부분을 갖다가 구부려서 구부린 방향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서 카테터를 만들면 원하는 방향 경막의 공간에서 카테터를 위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하게 됐고 실제 개발해서 사용해 보았을 때 성공적으로 세세하게 원하는 특정 부위로다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개발한 카테터 덕분에도 수술 지역 치료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카테터의 장점은 원하는 방향으로 카테터를 갖다가 핸들링 하면서 원하는 위치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전기 자극이 가능해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신 분들은 병변이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의 통증이 어떤 특정 병변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전기 자극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통증을 재현시킬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다가 볼 수 있는 경우가 대상포진 통증 같은 경우에 분절을 따라 가지고 대상포진이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흉추 5번인지 6번인지 7번인지 아주 헷갈리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전기자극을 통하면은 통증이 재현되니까 정확하게 그 특정 분절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분절 위치를 확인해서 그곳에 약물을 주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적은 약물을 통해서 전신 약물 부작용도 없이 그렇게 약물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 특정 척수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정확하게 전기자극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재현시켜서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는 카테터입니다. 상 같은 건 안 받으셨나요? 예, 상 뭐 받은 거는 없고 이 개발을 해서 많은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